신의 혁명. 신의 혁명은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성립시킨 중국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중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이라서 공화혁명이라고도 불린다. 오른쪽에 보면은 1911년도 신의 혁명 당시 상하이 시내 사진이라고 나와 있네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하이 시내 거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깃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색기가 보이죠? 오색기는 국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칸이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색깔이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색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색기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죠. 현재 이게 흑백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컬러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청나라의 기라는 거죠. 청나라는 청룡이라는 그 용의 형상을 그리는 그런 국기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오색기를 이용해 가지고 국기를 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칸이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청나라의 국기입니다. 청나라는 태극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태극은 우리 조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국기이며 조선의 국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요편을 한번 보죠. 1900년에 의화단 운동으로 이후 여강들의 침략이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청조정은 정치개혁을 꾀하는 소위 신정운동을 일으켰으나 납세 거부와 기독교 배척을 위시한 대중운동이 전국으로 번져 입헌군주제를 향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 보면 열강들의 침략의 내용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강이 8개 연합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이런 서양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세하에서 여기에 순원이 나오네요. 자, 이런 정세하에서 순원은 1905년 중국 혁명동맹회,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삼민주주의를 제청하는 일변 혁명파를 지휘 반청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여기도 무장투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장투쟁.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투쟁이죠. 총이나 수류탄 이런 거 던지면서 싸우는 그런 항쟁이 되겠습니다. 1911년 청나라가 철도 국유령을 내려 민영이었던 철도를 담보로 열강의 차관을 얻어 재정난을 타개하려고 하자 반대하는 운동이 광범하게 일어나 대규모 무장투쟁에 석탄봉기를 결국 발전했다. 이를 계기로 10월 10일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하여 신의 혁명의 불길이 당겨져 약 한 달 만에 14성이 이에 호응하여 글기했고 12월 말에는 17개 성으로 확대되어 청조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1912년 1월 안정에서 선언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혁명 주체의 단결력과 세력이 굳건하지 못한 탓에 청조에게 대권을 부여받은 위안스카이와 타협, 선통제의 태위로 청을 멸망시키는 데는 성공한 대신 순원이 사임하고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되었다. 1911년의 신의 연이라서 신의 혁명이라고 명명한다. 이 혁명 제1차 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됐지만 곧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되면서 이후 제재의 양심을 품고 혁명파를 탄압하는 일편 위안스카이의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다. 1913년 7월 국민당에서 위안스카이를 타도하려는 운동하면서 혁명을 호소하여 번개했다. 이를 제2차 혁명이라고 하나 위안스카이는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이후 위안스카이는 1915년 일본의 21개 요구 서락을 위시해 매판성을 드러내어 이런 위안스카이의 독재 정치에 민중을 극심하게 반론했는데 이를 제3차 혁명이라고 부르고 1916년 위안스카이 사후 내전과 군부의 할거로 혼란이 계속되었다. 자, 우창에서 최초로 봉기한 10월 10일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신해혁명 기념일로 중화민국에서는 중요 국경일인 쌍십절로 기념한다. 신해혁명은 20세기 아시아에서 일어난 정치사회에 관계된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신해혁명이 1차, 2차, 3차로 이래 나누어져가 이제 발생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제 소련이 이제 1차 혁명을 시작했는데 대총통이 위안스카이로 내정되면서 신해혁명을 소련이 이제 1차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선통제가 나오네요. 자, 아이신 교루 푸이라고 하네요. 1906년 2월 7일에 탄생했으며 청제국의 마지막 12대 황제라고 하네요. 푸이 옛날에 이거 마지막 황제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나네요. 자, 신해혁명, 다른 사이트에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보시면 그림 두 개가 보이는데, 위쪽의 그림은 앞쪽에 보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래쪽은 좀 그림이 좀 다르네요. 자, 이것도 1911년에서 1912년 이제 찍은 그림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또 신해혁명 당시에 그런 사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우창봉기 때 그림이라고 합니다. 신해혁명 때 사용한 국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지 못하는 그런 국기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작은 원으로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원을 또 표시해 놓고 작은 또 원으로가 이렇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네요. 자, 국기가 좀 특이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제 국기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신해혁명이라고 1911년, 1912년의 국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국기라고 하네요. 사진에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 모양의, 자, 이건 없고 여기 안에 있는 원하고 이 밖에 있는 이 원만 이제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그게 별이 안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양이 별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흑백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이제 그려져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에 본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신해혁명 국기가 그렇게 생긴 게 맞겠죠. 자, 여기 나무위키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해혁명은 중국에서 1911년도 신해연부터 좁게 보면 1912년까지, 넓게 보면 1915년까지 일어난 일련의 혁명을 말한다. 이 혁명은 중국인들의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던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사 최초의 근대적 공화국을 세웠다. 그리고 북방 이민족의 중원 지배도 완전히 종말을 구했다. 자, 그 전에 이제 북방 민족에서 중원 대륙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방 이민족이 다스리던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방 이민족이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순원이라는 그 작전은 이제 남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남방 쪽이 이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제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남만인이죠. 남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제대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이것만을 신의 혁명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제2차, 제3차 혁명이 역시 제1혁명의 연장성상에 있기에 이를 뭉뚱그려 신의 혁명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역사의 후서 편찬위원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의 혁명, 중국이라 되어 있고, 그리고 1911년 청왕조의 타도와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중국에서 일어난 혁명운동이다. 1900년대에 의화단 사건 이후 열강의 중국 침략이 강화되고 청정부는 서구 열강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자, 이 내용 보면 좀 이상한 게 보이죠? 자, 서구 열강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는데 근데 이 청나라가 배상을 했다고 하네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 남의 나라가 내 나라를 침범했는데 내가 전쟁에 졌다고 해서 그 나라에 배상금을 줘야 된다네. 참 이거 희한한 일이죠. 자, 도둑놈이 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도둑질을 하는데 주인이 니 왜 남의 집에서 도둑질해 이래가지고 경미한 이렇게 차가상을 입혔는데 도둑놈이 하는 소리가 네가 나를 다치게 했으니까 집주인이 네가 나한테 배상을 해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실제 나쁜 짓 하는 거는 도둑놈이고 지가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상처가 입었는데 그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서구 열강은 8개 연합이겠죠.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이런 세력들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는데 그 당사자인 주인이 이제 도둑놈한테 배상금을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 골 때리는 세계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느끼는 게 있죠. 자, 힘이 약하면 안 된다. 자, 힘이 강하면 아무 나라도 침략하고 이기면 그만이다. 그런 섭리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건 없다는 거죠. 정의는 힘만 강하면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힘이 강한데 힘 약한 자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다고 하라 이제 그거죠. 서구 열강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는데 너희들이 항쟁을 안 하고 우리한테 덤벼들지만 않았으면 우리 병사가 이렇게 많이 죽고 우리가 손해를 볼 일이 없었다. 너가 그냥 땅을 줬으면 됐지. 왜 덤벼들어가지고 우리 병사도 죽고 우리 국민도 죽었냐.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정부한테 보상을 요구했다는 거죠. 청나라가 서구 8개 연합한테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자가 진 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 이렇게 첨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동시에 청정부의 무능을 크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청정부는 입헌군주제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계획을 추진하여 위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이를 제대로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자립하고 있던 지역사회의 조세 납부 거부 등을 통해 이에 반발하였다. 청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은 점차 각지에 확산되었고 1894년 중흥회를 결성해 반청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순원은 1905년에 중국 혁명동맹회를 결성했다. 그는 이때 민족, 민권, 민생, 삼민주의에 제창하는 한편 적극적 반청 무장투쟁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또 순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순원이 이제 삼민주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민족, 민권, 민생을 강조한 삼민주의 정책을 내세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투쟁을 했다고 하네요. 총하고 칼, 대포를 들고 이제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앞전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소개드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선원이 자기 동료들과 결의식을 단행하면서 명효릉 앞에서 명태조 주원장의 사진을 걸어놓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보면은, 자, 이분이 선원 손일선이 되겠습니다. 자, 명효릉이라는 거는 주원장의 부인, 즉 주원장의 이제 마누라가 묻힌 그런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주원장의 이제 사파를 이제 붙여놓고 자신들의 동료와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주원장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발견되어 가지고 설명드린 바가 있겠습니다.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이 명허릉 앞에 붙여놓은 그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건은 결건이나 내건이라고 불리며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황제라고 생각하면 익성관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분이 대명국, 즉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익성관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천으로 된 내건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전에 손일선이가 찍어놓은 이 그림과 동일시되는 그런 그림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확대를 해보고, 자, 이 부분의 그림도 이제 확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왼쪽에 이제 최대한을 확대한 건데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요. 자, 이 그림을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주원장이 쓰고 있는 내견이라는 이 천호된 모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 이쪽 위 상단에다 보면 익성관이 아닌 같은 천호된 모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쪽이 이 왼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왼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얼굴 형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이 옷기슬기에 이렇게 가슴 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파이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의 옷이 검은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얀색으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의 그림은 완전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왼쪽에 이 그림을 새로 그렸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림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조상이나 그림의 형태를 봤을 때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 상단에 문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한문이 되겠죠. 여기 글자가 하나, 둘, 셋, 자, 4개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문자가 4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왼쪽에 보시면 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비교해 보면은 같은 문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4개로 이루어진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영상에서 이 문자가 어떤 문자인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전에는 문자가 이런 문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조 계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문자를 찾으려고 인터넷이나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이 문자가 아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그 한자에 대한 조언도 있고 해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 문자가 일치가 안 되고 다른 문자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다시 찾은 문자가 현재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